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토요일 6월 14일 토요일 주말에는 통치구조 아니겠습니까? 저랑 같이 하시면 통치구조도 보입니다. 오늘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통치구조 편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통치구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제는 다 해서 15문제고요. 그 중에 5문제는 통치구조고 10문제가 총 기본권편까지 해갖고 나옵니다. 거의 루틴한 출제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바뀌지는 않아요. 자, 오늘 정부편 문제예요. 통치구조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길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자, 통치구조 중에서도 정부 옳은 것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 솔직히 말해서 뭐 헌법조문이다 뭐다 뭐 많이 있지만 오늘 문제는 뭐 그게 전부 다 뭐 다양한 문제라기보다는 넓게 퍼진 문제라서 아주 세세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행정부편. 자, 헌법에 66조부터 100조까지 있어요. 그 중에 요 100조 안에 요 97조부터 100조 사이에 뭐가 있냐면 감사원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다. 맞아요. 행정부 소속이나 그것도 대통령이죠. 대통령 소속이나 뭐다? 직무상 독립이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감사원은 헌법상 기관으로서 헌법에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요게 들어있고요. 물론 1, 2공화국 때는 심계원, 자 감찰을 위한 조직이 법률에 따로 있었어요.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조직. 그런데 3공화국 들어오면서 감사원으로 통일되면서 심계원이 하던 헌법상 기능을 감사원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원래 법률에 있던 공무원의 직무 감찰 기능을 함께 감사원에다가 합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직무 감찰 기능과 그다음에 회계 감사, 검사 기능을 함께 감사원에서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 권한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기능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헌법 개정사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헌법 66조부터 했는데 대부분이죠. 대통령이죠. 대통령. 행정부는. 그 다음에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부총리, 제1부총리, 제2부총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이렇게 줄여서 쓸게요. 장관. 그 다음에 제2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그래서 사회부총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과외법통부, 그래서 행정각부가 쭉 써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요게 의장, 요분이 부의장이 돼서 뭘 할 수 있다? 나머지 분들 다 합쳐갖고 플러스 알파 해갖고 국무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 부총리 이하 나머지 분들은 국무위원이에요. 이분들은 국무위원. 하지만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국무회의 의장과 국무회의 부의장일 뿐이에요. 이게 좀 구조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갖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요. 국무위원 중에 누굴 뽑는다? 행정각부장을 뽑는데 행정각부장도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특히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장은 이걸 안 해요. 국회에서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는 사전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동의를 안 받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행정각부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관할할 수 있는 행정부는 정부조직법상 자 26조에 있는데 거기 보면 중앙행정각부 정도만 국무총리가 관할하는 행정각부가 되지 대통령 직속 그래서 국정원 있죠. 국정원은 국무총리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다 아실 거예요. 67조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한다? 40세 이상자 헌법에 있죠. 하지만 5년 국내 거주 공직선거법 16조 사안이고요. 또 67조 2항에 혼자 후보자가 나오시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득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이 동수표를 얻었으면 대통령 후보자 선거 다 끝났어. 둘 이상이 동수표를 얻었어. 그러면 국회에서 간선합니다. 그럴 땐 공개회의에서 제적 과반수 이상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다수표를 얻은 자가 그래서 국회의장이 당선인증을 줘요. 자, 요거까지 아주 알아두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보궐선거는 68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68조에 보면 60일 내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총선거는 70일부터 40일 보궐선거는 보궐 거리사유 있음 날부터 60일 내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궐선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보궐선거하면 남은 임기가 아니라 고임기 5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은 고임기 5년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게 먼저 총선거라면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 다음 순위자를 선출해 갖고 당선인이 생기고 그러면 당선인이 40일 전에 수요일 날 선거를 했기 때문에 기간이 좀
40에서 50일 정도 기간이 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전 대통령이 한 거에 대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궐선거를 하다 보니까 인수 과정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요. 부재한 상태에서. 아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치 구조상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뭐 PC도 없고 뭐 인터넷도 다 철수시켜놨더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기반 시설은 있어야죠. 아니, 뭐 팬도 없이 만들면 어떡해요. 자, 그런 것들이 요게 이제 보궐선거에서 나오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에요. 요번에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고 여기 조문이 이렇게 꼼꼼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문까지 자세히 뭐 대통령의 권한까지 나온 게 아니라 정부에 관한 문제니까 행정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그냥 3분의 1이에요. 두 번째,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장이 아니라 행정각부장은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 앞뒤가 바뀌어야죠. 이렇게. 요즘에 문제가 많아요. 수사, 공소제기 등 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이나 사법권이 아니라 국가기능,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거지. 여기 검사라고 안 했어요. 누가 검사가 무슨 사법기관이에요. 검사는 행정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사법부 자, 소속 아닙니다.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아이고, 검사가 무슨 사법부예요. 사법부 아니에요. 검사는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에요. 경찰은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고요. 이렇듯이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법률로서 폐지 소멸을 시켰고 헌법상 행정부 정부 기능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권, 소추권은 행정부 소속이지 누가 이걸 검사 단독 소속 뭐 그 말이 안 되죠.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 할 것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4번 국무총리제가,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자, 국무총리 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 국무총리가 서울, 여러분 대통령 국무총리는요 서울을 수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가 나와야죠. 국회가 서울이란 하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무총리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국회요, 국민의 의사, 국민이 국무총리는 안 뽑아요. 하지만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으니까 국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합의고, 따라서 국민의 합의로 만드는 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헌법의 핵심이 바로 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 관습법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대요. 자,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함으로 노노노노노노.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관습법법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존재가 될 수 없죠. 뭐는 국무총리 소재지는. 이거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건.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문제가 보이죠? 이번 문제는 뭐 헌법의 행정부 편을 낱낱이 본 게 아니라 두루두루 둥실둥실하게 기관에 관한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보셨으니까 내일도 저랑 같이 하시는 거 맞죠? 통치구조 정인랑입니다.